에버 씨는요, 한국에 했을 때?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아 진짜? 진짜 저의 어머니가 계속 놀란 상태였던 것 같아요. 클래식한 메뉴였어요.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수다에서 MC를 맡은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16년 차 폴란드에서 온 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17년 차 벨라루스에서 온 알리오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16년 차 파키스탄에서 온 자히드 후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19년 차 영국, 일본, 폴란드도 있는 에바입니다. 꽤 최근에 봤던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다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오랜만입니다. 공통점은 있죠. 그렇죠. 다 한국인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다들 몇 년 차인지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오래 되셨어요? 저는 지금 3년 차. 아직 신혼이긴 해요. 진짜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첫 결혼? 네. 첫이자 네, 마지막이죠? 네. 네네네. 저도 마찬가지. 지금 몇 년 차죠? 12년. 저랑 비슷하네요. 언제 몇 년도에? 11년, 그러면 13년. 저는 2012년 초에 1월달. 선배님. 네. 그러네요. 에버 씨는 얼마나 됐죠? 2010년. 오, 제일 대박. 선배님이네요. 14년. 잘 버티고 있죠. 자이님. 저는 딱 한 달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결혼식이 있었고 아직 저희 헤나 색깔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오, 그 전통적으로 결혼식 맞아요. 때 이게 결혼식 발라요? 때 남자는 여기 딱 한 손가락만 하는데 여자는 손에 막 예쁘게 그리거든요. 우리 다른 색깔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의 색깔이 됐다. 파키스탄에서는 이게 색깔이 나갈 때까지는 신혼. 그리고 집안 일을 그게 있을 때까지는 신부들이 안 합니다. 아 진짜? 진짜. 그럼 네 분 다 결혼했을 때 한국에만 결혼식 올렸나요? 아니면 본국에도 하셨나요? 저는 아직 파키스탄에서만 했고요. 한국에서는 아직 안 했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내년 가을쯤에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와이프가 결혼식을 올리는 거 자체 싫어해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통 홀레 했으면 얼마나 예뻤을까 했는데 싫대요. 폴란드 안 했고 네. 여기도 안 했고 그래서 저희는 혼인신고만 하고 뭔가 결혼했다는 사진이라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제 한복 입고 예쁘게 좋다. 찍었어요. 뭐라도 했네요. 네, 저는 했어요. 큰 거. 알리오나 씨. 한국에서만 했고 전통 홀레 했어요. 오, 네. 옛날 한국식으로. 완전 전통 좋다. 홀레 진짜. 그 무거운 그 흰색 한복을 말고요. 입고 흰색 아예 안 입었고 결혼식 때는 먼저 그 세리머니 할 때 입는 한복 하나. 그 다음에 손님 인사할 때 또 다른 거 갈아입고 계속 한복만 입었어요. 아 그럼 예식장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야외. 그거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저 결혼식 얘기 너무 좋아해요. 저도 결혼식 얘기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야죠. 네. 에버 씨는 어디서 했어요? 뭐 일본, 영국, 폴란드, 한국 다 했어요? 돈이 없어질 것 같아서 딱 두 군데서 했는데 한국에서 한 번 하고 그 전에 상견례 겸 파티를 괌에서 했어요. 와. 또 다른 나라도 뭐 인연이 있어? 인연은 없고 그냥 조금 따뜻한 데에서 프라이빗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가족이랑 친한 친구 20명만 불러가지고 파티를 하는 전날에 처음으로 부모님들끼리 만났어요. 상견례를 거기서 하고 그 다음날 파티를 하고 몇 달 후에 이제 한국에서 몇백 명 그 큰 결혼식을 했어요. 인상 깊은 결혼식이겠네요. 근데 한국에서 결혼하면 약간 루틴이 있잖아요. 일단 결혼식 날짜 정하기부터 해서 상견례, 식장 계약, 수드메라고 했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정하기, 또 예단, 예물, 한복 대여까지 본식 준비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다 겪었어요. 준비 과정에서 제가 정한 게 딱 하나. 그 결혼식 장소 그리고 전통 홀레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성균관대에서 이렇게 전통 건물이 있잖아요. 한번 거기 산책 갔는데 이제 전통 홀레를 직접 본 거예요. 실제로 하는 모습을. 그래서 그 장소에서 나중에 결혼식 하고 싶다. 성균관대에서? 성균관대에서. 네. 거기 특이한 점이 뭐냐면 600년 된 은행 맞아요. 나무 있잖아요. 맞아요. 유명한 나무. 가을에 그 나무가 진짜 아름다워요. 너무 근데 아름다워요. 제가 결혼식이 11월 5일이거든요. 그 기념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딱 그 나무가 제일 예쁠 때 결혼식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장소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뭔가 에너지 받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다른 때. 준비 과정은 참여 안 하고 그거 빼고 이제 저는 웨딩 드레스 관심 없다. 뭐 아, 진짜? 다른 거는 뭐 한복은 골랐죠. 한복 디자인은 골랐어요. 서양 웨딩 드레스는 아무거나 그냥 입혀주세요라고 진짜? 하고 되게 쿨하다. 그러면 에버 씨는 그 준비 과정에서 다 참여했나요?
있나요? 괌에서 하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대신 한국에서 하는 거는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한국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까지 냈던 축의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돼.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 장모님한테. 그래서 인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몇백 명, 진짜? 700명 정도 왔던 것 같은데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뭐 친척분들도 네. 계시고 동료까지 동료, 와서 일단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주차가 편한 곳을 찾아달라 그리고 음식이 맛있는 곳 이렇게 해서 제가 다녀서 찾았어요. 그래서 중식 그 식당을 하는 것인데 그게 맛있어가지고 거기로 했는데 좀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웨딩홀 같은 네, 데였어요. 네, 네. 아, 근데 맛집 웨딩홀. 네, 급하게 보고 다른 데 가서 먹는 게 좀 그래가지고 앉아서 다들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곳. 그러면 파키스탄에 있으면 거의 다 준비한 거 아니에요? 사실 파키스탄에서는 가족이 다 준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서 했던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마지막 클로징 준비에만 도와줬고 그 전에는 다 가족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한 적 없는데 성균관대를 생각을 하고 추천해요. 있었거든요. 왜냐면 진짜. 저도 성대 나와가지고 거기 계속 하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연이네요. 너무 잘 됐네. 소개해주면 뭐 DC 같은 거 없나요? 준비하면서 겪었던 문화 차이 있어요. 뭐 파키스탄에서 했으니까 반대로 와이프가 조금 그렇죠. 충격받았던 거 있어요? 한국에서는 1년 전부터 이제 예식장을 잡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파키스탄에서는 한 1년 전쯤에는 날짜 대충 언제쯤 할까? 내년 가을에 할까? 봄에 할까? 이거만 정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3개월 전부터 예식장을 잡기 시작을 하는데 괜찮아요. 그 3개월만 네, 상관없어요. 남아서. 파키스탄의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고향은 그러는데 왜냐하면 거기서는 결혼식장에서만 하는 게 필수가 아니라서 집에서도 결혼식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메인 행사가 4개였는데 그 중에 2개는 집에서 했고 하나는 예식장에서 했고 하나는 야외에서 거의 3,000명 정도 왔어가지고 700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한국에서는 그게 많을 것 같은데 파키스탄에서는 한 2,000 정도는 보통이고요. 아는 사람들 이제 친척들이랑 아는 사람들이랑 친구들 이번에 3,000명 정도 넘었어요. 아니 이거 무슨 아레나 인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밖에 텐트를 엄청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가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3,000명 아니고 메인 행사가 4개 있으니까 4일 동안 이제 3,000명 정도.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와이프랑 우리 장모님이랑 어르신이 너무 많이 놀랬고 네. 그러네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서 놀란 것처럼 거기서도 많이 놀랐어요. 양 한 15마리 잡은 것 같고 한 달 전에 동네 사람들 다 집에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뭘 살지 얼마나 필요할지 다 정해주거든요. 너무 재밌다. 게스트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면 3,000명을 와야 되는데 그 게스트 리스트를 만들어줘야 나머지 이제 과정들 준비가 되니까. 에버 씨도 문화 차이 때문에 충격 받았던 거 있어요? 보통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초대를 하면은 가겠다 안 가겠다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화 와서 결혼식이 언제야? 가야지 막 이러고 초대할까 말까 아직 막 내 머릿속에 결정이 안 되는데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놀랬고 꼭 간다고 했는데 그날 안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놀랬어요. 외국에서는 간다고 하면은 그날 꼭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 RSVP 같은 거 진짜 공식적으로 답을 하고 네. 자리 같은 거 지정하잖아요. 네, 맞아요. 외국에. 그러면 지정 자리는 아니었지만 네. 왜 그날 안 왔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갔어 미안해 하는데 새로웠어요. 그렇게 그냥 안 가도 되는 거야? 외국에 그러면 진짜 상처받고 약간 친구 이제 다시 안 본다는 사건 될 수 있는. 맞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폴란드에서 행정적인 웨딩이라고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려면 시청 가서 공무원들 앞에서 사인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폴란드에서 그런 거 하려면 미니 행사를 해야 돼요. 그 공무원들하고. 그래서 그냥 사인해서 한국처럼 빨리빨리 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저는 뭔가 옷 입고 해야 되나 했는데 근데 와서 그냥 우리가 와서 앉아서 사인하고 서로 뭐 비자 뭔가 이렇게 다 보여주고 끝났는데 다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폴란드는 폴란드에서 행정적인 거를 하면은 미니 행사를 해야 돼요. 파키스탄도 그 혼인 신고하는 행사가 아예 따로 있어요. 그쵸. 한국은만 서류잖아요. 니카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저도 되게 허전했어요. 네. 영국에도 아마 보는 두 사람도 같이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witness, 웨딩 witness. witness를 있어야죠. 2023년 기준으로 결혼식
비용 5천만 원이래요. 한국은. 자히든 뭐 3,000 3천 명 명 불러놨으면 정도 더 비싸지 않아요? 양도 근데 사실 거기 물가가 싸다 보니까 이렇게 막 비싸지 않은데 저는 북쪽 히말라야 쪽인데 우리 쪽에서는 거의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쓴다고 들었어요. 평균적으로. 예. 그래서 한국에 거의 반 정도 하는데 그만큼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축의금 문화 파키스탄에도 있다 보니까 이게 그게 이제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아, 약간 네네네. 커버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영국은 2023년 통계인데요. 평균은 2700파운드 정도 쓴대요. 그래서 3689만 원 지금. 그리고 평균 인원 하객들이 80명 정도가 평균이네요. 맞아요. 적어요. 어, 영국은 적어요. 그리고 식장만 비용은 8,800파운드니까 한 1,569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일본은 327만 엔 정도 나오는데 네. 그러면은 그게 3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아. 그리고 평균 하객 49명. 오, 훨씬 좀 작네요. 작아요. 일본은 보통 인비테이션을 보내면 가겠습니다 탑하고 다 앉아서 지정석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 거고 또 축의금 문화가 있어서 보통 평균 한 3만 엔 정도 금액을 오, 많이 주네요. 멀리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버스비나 기차비를 다시 돌려줘요. 아 진짜요? 네. 다시 주는. 그래도 훨씬 더 싸네요. 네. 한국보다. 뭐 알리오는 보통 사람들이 규모를 작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친한 사람들만 초대도 뭐 30명, 많으면 100명이야. 한국처럼 큰 결혼식을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고 제 생각에 1,000만 원도 안 넘는 것 같아요. 파티는 그냥 파티룸 빌리고 음식 비용 정도 되게 저렴하네요. 되게 저렴하게 그냥 하는 편이에요. 우리 좀 손이 커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한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큰 편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아주 화려하고 그거 막 하는 그러면은 거의 4천만 원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비싼 거예요. 폴란드 사람들은 물가가 일단은 4배 더 싸니까 한국보다 1,000만 원 자체는 한국 분들한테 약간 4천만 원 같은 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큰 편이에요. 근데 자기들 말한 것처럼 만약에 시골 사람이면 그러면 거의 시골에 계신 분들 다 불러요. 그래서 뭐 100명이나 넘을 수도 있고 그만큼도 돈이 들죠. 주로 폴란드 사람들은 큰 곳을 선호하고 사촌 누나도 성을 빌렸어. 유럽에 옛날 성이 성. 많으니까 그 캐슬. 그렇죠. 그래서 아예 와. 성에서 하는 건 되게 보통 일인 좀 거예요. 멋지다. 그리고 숙소랑 교통비 모든 거 우리가 다 지원해요. 그래서 그냥 와야 돼. 몸만 놓으면 축의금도 되는 거죠. 가져와야죠. 축의금 얘기 나오는 김에 한국에서 요즘은 친밀도에 따라서 내는 거 있잖아요. 예전부터.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거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너무 요즘은 친한 좀, 친구들은 뭐 20만 원 이상이고 직장 동료는 10에서 15래요. 보통 그냥 동료. 저는 되게 짠돌이가 봐요. 훨씬 더 적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신분 없으면 한 5만 원 정도. 맞아요. 요즘은 뭐 3만 원은 택도 없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도 축의금 주는 문화가 있는지 하고 얼마 주는지 궁금한데. 파키스탄도 축의금을 주는데 캐시로 주거든요. 3,000명 정도 왔다고 했잖아요. 그 3,000명 다 내는 게 아니라 가족 대표로 한 명만 내는데 3,000에서 5,000 파키스탄 루피, 한국 돈으로 2만에서 2만 5천 루피. 오케이. 꽤 저렴한 편이네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내는 거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친밀도에 그렇죠, 따라서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제일 친한 친구가 파키스탄 돈으로 10만 루피, 그게 한국 돈으로 한 50만 루피 오. 원 정도. 와.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파키스탄도. 평균 월급은 지금은 아마 10만 루피 정도? 큰 돈이에요, 파키스탄에서 어떻게 보면. 네네네. 결혼식에 그 정도 주면 진짜 과하게 그렇죠, 주는 과하게 거네요. 주는 거죠. 친구 좋네요. 친구가 회사 사장님이어가지고 아우 잘 됐네요. 그래서 아마 준 한 것 달 같아요. 월급. 에버 씨는 일본 아니면 영국? 일본은 30만 원 정도인데 보통 3만 엔 정도. 네. 그러니까 평균이고. 진짜 많이 주네요.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은 사실 결혼식을 안 가요. 아, 초대하지도 않고 가지도 네. 않고. 그리고 영국은 보통 선물을 주는데 친구들이 막 링크를 보내주고 그쵸. 들어가면은 뭐 선물을 골라서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 네. 중에 뭐 싼 거부터 뭐 비싼 거까지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쓰고 싶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선물을 고를 수 있고 아니면은 신혼여행을 위해서 좀 모금처럼 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진짜 돈 주는 거가 약간 너무 예의 아니었다가 이제 신혼여행 좋은 데 가고 싶은 친구들도 그 모금 받더라고요. 폴란드는 옛날에는 선물만 줬어요. 그래서 뭐 신부 신랑이 필요한 물건이 다들
서로 이렇게 말을 대충 맞춰서 알고 그래서 뭐 세탁기 누가 사고 뭐 아니면 터치페이에서도 뭐 하는 게 또 있었고 요새는 이제 돈을 좋아하잖아요 다들 왜냐면 알아서 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은 25만 원부터 100만 원, 100만 원 조금 넘게 하고 와우. 그게 근데 진짜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이고 친구들은 뭐 1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네. 모여서 아마 계좌이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줄 수 있겠네요. 한국에서 핑계 없네요. 네. 계좌이체 많이 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전해주세요라고 쓰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저 그거 보고. 마음은 돈이죠. 지갑이죠. 벨라루스는 어때요? 벨라루스 문화가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거의 100% 선물 주는 거였는데 결혼식에 갔는데 제가 당연히 선물을 줘야지 생각을 하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무슨 그 그릇 세트 예쁜 걸로. 근데 갔더니 사람들이 다 축의금이에요. 다 진짜요? 저만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완전 바뀌었어요. 요즘에 다 돈을 좋아하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게 제일 편하긴. 그렇죠. 네. 얼마 정도 주는지 알아요? 좀 친한 사람 아니면 안 가는 편이니까 기본 $100? 근데 이제 친할수록 조금 올라가고. 그러면 고향 가족들이 이제 한국 결혼식을 겪고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 뭐 있나요? 저의 어머니가 계속 놀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결혼식 진짜요? 자체가 너무 전통이니까. 그쵸? 전통이고 약간 절차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재밌고 우리 닭도 있었어요. 그 닭 던지는 게 사이에 있는 닭. 살아있는 닭을 던졌고 제가 등장했을 때 남편의 친구들 4명에서 캐리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들었어요. 저를 거기 와. 안에 안고 제가 이렇게 예쁘게 등장했어요. 공주처럼. 어머니가 그 사람 결혼식의 규모에 대해서 확실히 많이 놀랐죠. 우리는 300명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사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결혼식은 뭐 많아봤자 100명? 거의 대부분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네, 제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인사를 하고 아버씨는요? 한국에 했을 때. 제일 놀랐던 게 그 결혼식장에 티셔츠 전바지 그 운동화로 와도 되는 거야? 막 이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죠. 되게 캐주얼하게 오죠. 그래서 다양해서 좀 놀랬고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패백. 패백이 너무 패백이 재밌다고. 맞아. 남편이 나를 업어주고 이렇게 더울 때 우리 아빠가 너무 재밌다고 막 사진 막 찍고. 그렇죠. 사위가 힘들어하는 모습 좋아하죠. 네, 정말. 밥은 뭐 중국 맛집 이렇게 섭외했다고 했는데 만족했어요. 네, 부모님도 엄청 맛있다고 이야기하셨고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많았는데 다 입에 맞았어요. 그러면 약간 조선시대 아주 음식이었어요. 클래식한 메뉴였어요. 갈비탕. 갈비탕이 싫어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 네, 좋아하셨죠. 다 잘 드셨죠. 예. 근데 이제 대신 제가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취했어요. 그거 안 되겠네요. 결혼식이면 취해야죠. 그러면 나라별 더 특이한 결혼식 문화 있는지. 아마 다들 특이한 거 있을 것 같아요. 폴란드는 원래 술 게임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거. 근데 결혼식 날에만 술 게임 엄청나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거의 마셔요. 와, 예식 끝나고 일단은 보드카는 폴란드 전통 술이에요. 보드카를 엄청 많이 사놔서 보드카 스티커까지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셰프와 임자의 결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달달하게 드세요. 우리 생각하면서 그런 스티커를 만들어서 다 한 개씩 만약에 보드카병 뭐 200병이나 300병 그럼 다 붙여놔야 돼. 12시가 되면 오체피네라는 전통이 있어요. 다들 분위기가 메롱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들 술도 많이 먹었고 충분히 춤을 많이 췄고 그때는 놀이를 시작해요. 신랑이 예를 들어서 뭐 눈을 가리고 신부를 찾아야 되거나 막 재밌네요. 여자를 만져요. 다른 여자들이 와서 만져요. 그래서 자기 막 신부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찾아내야 돼요. 근데 아마 한국 분들이 가장 놀라운 거를 그거보다 더 놀라운 우리는 거 더 있어요. 고시코라고 외치는데 쓰다라는 말이에요. 키스를 해야 돼. 근데 그 키스는 그냥 하고 그런 거 아니라 외칠 때까지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그러면 사람들 고시코 막 1분 동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거기에서 그냥 들어가요. 아주 그냥 장난 아니에요. 그냥 누가 애기들이 있으면 그럼 눈을 가리고 아니 그거를 들으니까 영국이 너무 얌전해. 영국도 약간 파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파티하고 그 어른들 할머니까지도 춤추고 같이 놀고 와 한국 사람들이 충격 받을 거예요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이거에 비해서 너무 얌전했어. 저희도 밤새 박수놀이라는 게 있어요. 박수놀이. 박수놀이. 어떤 이게 거예요? 뭐냐면은 결혼식 전날에 헤나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게 다 친구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날에 이 헤나하고 나서 신부는 신부 친구들이랑
신랑은 신랑 친구들이랑 밤새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박수 따로 놀이를 따로? 하는데 따로 아침에 손이 다 부어 있을 정도로 그 박수 정도로 놀이하고 박수 주는 거예요? 엄청 재미있게 불러요. 그럼 벨라루스는 뭐 특이한 문화예요? 아 결혼식? 폴란드랑 완전 똑같아요. 아, 진짜요? 우리 신랑 신부한테 챌린지 같은 것도 많이 줘요. 파티 중에 갑자기 신부가 사라져요. 근데 어디에 사라졌나? 그러면 신랑이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 친구들이 챌린지를 줘요. 막 푸시업 100번 해라. 결혼식 때 하는 사람이 진짜 개그급이에요 다. 근데 프로예요? 아니면 그럼요. 친구 중에? 아니요, MC는 프로예요. 아, 따로 불러요? 네, 섭외하면서? 따로 불러서 결혼식에 진짜 다 노는 분위기예요. 보통 영국은 친한 친구가 네, 해주는데 그렇죠. 뭐 한국에도 지인이 주로 했는데 네 분은 한국에서 혼수를 어떻게 준비했어요? 저는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전세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시댁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가구랑 뭐 TV랑 그런 거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셨군요. 반대가 됐는데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걸 다 해주셨다고. 그래서 상견례 그 했을 때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또 시댁에서는 아니 우리가 그만큼은 해줘야지 이러니까 문화 차이 때문에 서로 감사했던. 좋네요. 그러면 신혼집 구했을 때 본인 나라랑 차이점이 있는지. 한국에서 늘 집을 산다면 그러면은 투자한다는 말이 있어요. 되게 뭔가 자산으로 보이는데 폴란드 사람들은 결혼을 하든 아니면 그냥 새로운 집을 구하든 어쨌든 간에 그 집에 평생 살 거라는 생각으로 짓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아파트를 들어가거나 하는데 그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거기 들어가면은 뭐 한 달 뒤에 전세를 뺏어 나간다 그런 건 없고 바로 뿌리 내려요. 폴란드랑 비슷해요. 사실 작게 시작하는 스타일이에요. 벨라루스도 평생 살다고 하기보다는 우선 그러니까 우리만의 집을 먼저 만들고 이제 가족이 커지면 그때 이제 이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이미 같이 살았고 생활을 진짜 작게 시작했어요. 우리는 첫 집이 원룸이었어요. 500에 한 30? 진짜 작은 원룸에서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우리 같이 결혼 생활하면서 그 스스로 조금씩 올렸죠. 원래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한국은 완전 다르죠. 출발이 되게 네. 안 출발부터 이미 다 준비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돼야만 결혼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진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했어요. 그렇게 크게 하니까 또 두려워하는 젊은 그렇죠. 애들은 많고 네. 약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네, 처음에 원룸에서 살다가 투룸에서 살다가 쓰리룸으로 이사가고 아파트로 이사가고 지금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구했을 때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위치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동네에 나중에 뭐 가격이 오르나 그것도 고려하면서 첫 집 구하셨어요? 첫 집을 그렇게 구했죠. 우리는 지하철역에 5분 거리 집이고 잘하셨네. 네, 저희 집이 또 특이했던 게 풍수지리로 좋은 집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양쪽에 산이 있고 중간에 천이 그 물 흐르고 좋은 기가 있었어요. 진짜? 그렇게 지역이 느꼈어요. 어디예요? 지역이 수락산. 근데 수락산이 뭐냐면 수는 물, 락 너는 산, 물이 너는 산. 너무 좋지 않아요? 관심 좀 있어요. 저는 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지금 집을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일단 대중교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히말라야에서 왔다 보니까 산을 좋아해요. 맞다 그래서 맞다. 저희는 지금 남산 바로 아래 좋다. 그쪽에 지금 너무 집을. 좋은데?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카페를 하고 있었거든요. 와이프랑 같이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카페에서 가까운 데로 왜냐면 이태원에서 카페를 했다 보니까 남산이 제일 가까운데 이제 주변에 항상 뭐 월세, 전세, 뭐 매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결혼할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이 전세로 엄청 큰 돈을 거기 넣는 것을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저는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로 투자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월세로 지금 거의 150만 원짜리 월세인데 시댁은 뭐 왜냐 한 번 그런 전세 안 하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큰 돈을 여기 대출 받아서 넣는 것보다 그냥 그거를 다시 다른 데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원래 사업을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세, 매매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월세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자율은 높아가지고 월세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나오니까 사실 진짜 딱히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의미가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럼 에바 씨는요? 저는 망했어요. 왜 그래요? 왜냐면 한국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국에서는 중심 아니고 외곽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자연을 즐기고 출퇴근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가격
가격이 똑같이 생각해서 서울 한남동에서 이제 전셋집에 살다가 이제 아이들 준비한다고 가평 천평적으로 오. 집을 샀어요 제가. 와우. 너무 좋은데요? 좋은데 안 올라가요. 지금 사람이 없어 지금. 와 거기는 고랑이 빼고 없을 거예요. 개발이 안 되는 곳이에요. 개발이 금지돼 있어서 저는 얼마나 좋아. 그쵸. 자연이 보호가 되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그린벨트가 안 풀려.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은 반대요. 개발이 돼야지 올라가니까. 근데 본인은 만족하죠, 아이들? 갔다가 이제 조금만 더 안쪽으로 왔어요. 네, 남양주까지 나왔어요 다시. 그리고 약간 아이 키우기 네. 좋게 좀 더 그쵸. 시내 쪽으로. 네, 네. 그래서 아이 학교도 생각해야 되고 병원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인프라 있는 쪽으로. 그렇죠. 한국에서는 지하철역 가까워야 되고 개발이 잘 돼야 되는 곳 맞아요. 이제 배웠습니다. 또 다른 나라랑 좀 차이점 있는 거, 외국에는 여자가 남편 성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한국은 전혀 안 그러는 거. 저 되게 놀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놀라요. 가족 아닌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폴란드에 입국할 때 와이프랑 같은 성이면은 그냥 여권 바로 그냥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제 성이 다르니까 근데 부부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최근부터 여권에 저희의 성을 넣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spouse of crumpets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전에 그게 한국 여권에 못 봤어요. 국제 결혼 커플 중에 제가 자주 보는 경우가 그 더블 last name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냥 그 하이픈을 통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뭐 같이 영국 해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조금 자기 이름 유지하고 싶으면. 요즘은 뭐 안 바꾸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우리 언니는 일본 남자랑 결혼했는데 자기 성도 안 바꾸고 남편분이 야마모토거든요 성이. 근데 야마모토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포피엘이라는 이름이 특이하고 폴란드 이름인데 아들한테 그걸 주고 싶어서 법원으로 가서 아들도 자기 성으로 바꿔달라고 바꿨어요. 야마모토 아니고요. 네. 오, 그래서 신기하다. 포피엘로 바꿨어요. 근데 주로 일본 사람들은 바꿔요. 바뀌긴 바꿔요. 바꾼 이유는 그 행정적으로 바꾸기가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 양쪽에 각 나라에 등록을 해야 되고 서류 바꿔야 되고 여권 바꿔야 되고 제가 귀찮아서 그냥 유지했어요. 근데 한국 제가. 스타일이잖아요. 한국 그러면. 스타일로, 네. 잘하셨어요. 나쁘지 않아요. 바꿔도 되죠. 파키스탄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많이 바꾸긴 하죠. 그래서 네. 한국에 안 바꾼다는 게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파키스탄은 또 송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바꿔요. 예를 들어서 자히드 후세인인데 만약에 바꾸면은 제 와이프 박지빈인데 지빈 자히드로 바꿔요. 지비드 후세인으로 바꾼 게 아니라 약간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특이하다, 파키스탄이 정말. 이렇게. 근데 저는 자식들을 그냥 박으로 바꾸려고요. 저희 와이프 박씨로 바꾸려고. 오. 네, 왜냐면 한국 이름을 가져야 되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약간 부르는 애칭 같은 거 한국도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네. 여보로 많이 부르고. 근데 제가 여보라는 말을 도저히 못 쓰겠다는 이유가 좀 역처럼 들려요. 아, 진짜요? 단어가 역이랑 너무 비슷해서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그 한국어 몰랐을 때 이 단어를 듣고 왜 욕하는 거지? 이게 뭐지? 약간 아, 그렇게 영국 욕이랑도 가까워. 엽라는 거가 아, 조금 그 느낌이 제가 그때 막 긴장했어요. 제가 남편을 이렇게 부를 수가 되게 도저히 센 없겠어요. 역이에요. 아, 진짜요? 그거예요? 약간 비슷해요 발음.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에? 피 할 때니까 예바스. 예바이스. 예바이스. 여보. To fuck이라는 fuck. 단어. 예바이스. 여보. 다 처리해 주세요. 아 근데 저는 그것도 싫지 않아요? 그 누구 엄마, 준이 그렇죠, 엄마. 그렇죠. 자기 이름을 아, 잃은 그렇게 느낌이잖아요. 부르죠. 네, 어떤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서 아기 낳기 전에 저는 누구 엄마가 아니라 항상 뭐 자기야나 에바로 불러달라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남편한테. 남편. 근데 주변 사람도 그렇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쵸, 뭐 친구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첫 그 문화 충격이었던 게 이제 애 낳고 처음에 소아과를 가잖아요. 엄마 이름을 안 부르고 누구누구 엄마 나오세요. 막 지금 자례가 됐어요. 막 그렇게 부르는 거죠. 누구지? 제가 그게 저인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애 엄마구나. 네. 그리고 이 집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파키스탄도 있어요. 베르왈이라고 집사람이라고 하고 한국에서 집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좀 없어졌으면 근데 좋겠다고 항상 저한테 생각해요. 많이 쓰거든요. 제가 아, 집사람이라서 진짜요?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쓰는데 진짜 특이하네요. 다 한국인 배우자 있잖아요. 살면서 바뀐 생활 습관 같은 거 있어요? 많죠. 저는 뭐 그냥 한 크림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올인원 샴푸 같은 것도 많이 썼어요. 남자 특히 그쵸. 유럽 사람들은 페이스워시까지 그냥 다 편한 되는 거. 거의 네. 향수까지 되는. 그쵸. 근데 지금은 뭐 머리에 뭐 바르고 뭐 하고 안 하면은 엄청 화내니까 아, 진짜요? 그냥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귀찮아도 하고 하는 게 예뻐요. 나아요. 네, 네, 덕분에. 그래서 젊어졌어요. 젊어 보여요. 저는 젊어졌고 건강식품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와이프가 챙겨줘요. 네, 안 먹었지? 막 갑자기 빨리 웃는. 제가 남편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 놀랐던 게 남편이 샤워를 너무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자주 하고 오래 얼마나 해요. 자주요? 2번 이상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오래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만약에 저의 집에서 그렇게 오래 샤워했으면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을 거예요. 네, 뭐를 왜 안 아끼냐고. 근데 남편이 뭐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주방 용품 같은 거 많이 구매해요. 맨날 뭐고 쿠팡에 택배가 와요. 뭐 진짜요? 새로 냄비 뭐 사실 저에게 쓸데없는데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맨날 뭐 냄비, 후라이팬 사주고 약간 남편 생각에 그게 저를 챙겨주고 막 아니면 요리 더 잘 해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에버 씨는 거의 20년 됐는데 아직도 이게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그 샤워하고 나서 조그만 타월로 수건이 너무 조그만데 어떻게 그렇게 큰 몸을 그걸 닦을까? 에버 씨는 어떤 거? 저는 엄청 큰 거. 아 진짜? 저도 무조건 그거. 외국 스타일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감싸주고. 저는 바뀌었어. 아 진짜? 갈아탔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그것도 비법이 있어요. 한번 하고 이제 빨잖아요. 영국 거는 진짜 며칠 쓸 수 그쵸, 있고. 그쵸. 근데 너무 커서 저도 이제 어색해요. 영국 진짜? 가면 오히려. 거의 가운 같은 느낌이에요. 큰 거 쓰면. 나도. 그래서 큰 거. 그럼요. 주세요. 저희든 뭐 변화 있어요? 한 달 저도 몇 주? 아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와이프가 이 영양 가득한 음식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마 가족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밥이 나올 때마다 항상 여러 가지 있어요. 김치도 두 개 정도 있고 그리고 야채가 있고 그다음에 쌀이 고기 막 이런 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제일 맛있는 거 하나만 계속 먹으면 옆에서 골고루 좀 먹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어머니처럼 약간 그런 그런 스타일이네요. 스타일이에요. 네. 많이 챙겨주고 그래서 저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 서양 여자들 잘 안 그래요. 약간 그렇죠, 엄마처럼 돼버릴까봐 네, 그래서 맞아요. 잔소리 하는데 한국 여성도 되게 자상하게. 그거를 맞아요. 아침을 안 먹고 항상 출발을 했었거든요. 원래 회사 가거나 뭐 카페 갈 때. 그래서 지금은 아침은 무조건 집에서 먹고 가는 하루에 3-4끼 먹었던 게 기억이 나는 날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결혼 전에. 근데 지금은 하루에 3-4끼 먹는 게 그런 게 이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좋은 점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럼 가지고 요리는 와이프가 해줘요? 아니면 각자? 같이 해요. 오.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네. 와이프가 많이 해줘요. 왜냐면 와이프가 건강을 항상 좋아해서 만들기 때문에 기름도 좋은 걸로 쓰려고 하고 골고리 이것저것 다 먹으라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준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게 지금 저한테 엄청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파키스탄 사람이니까 파키스탄에서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집에 돈 관리를 보통 남자들이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여자 와이프가 돈 관리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많이 놀랬고 이거 들었을 때 근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옛날부터 여성 위주의 나라였다고 생각을 해요. 고려 시대 때. 네 맞아요. 이게 조선 시대 때부터 조금 남성 위주로 많이 달라졌고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 옛날에 고려 시대의 그 시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특히나 월급을 남자들이 봉투로 받을 때까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캐시를 봉투로 받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계좌 이체 때부터는 권력이 아예 그냥 다시 여성 위주로 갔다고 그런 재밌는 말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 그런 걱정 없이 그냥 돈 관리는 와이프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살면서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었던 게 제가 느끼는 거는 남편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다 미신을 믿어요. 어느 정도. 특히 그렇죠. 집에서 이제 살면서 그런 거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 확실히 우리 집에서는 귀신이 없다. 이런 사건은 있었어요. 제가 당근마켓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충고로 제가 자개장 테이블을 샀어요. 진짜 멋져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걸 보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거기 소금 뿌리지. 소금을 뿌려야 된대요. 그럼 귀신 없어. 그래야지 그 가구에 사는 귀신이 없어진대요. 진짜 그런 거 약간 믿는 편이에요. 나. 다 믿어요. 근데 한국 사람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믿는 거 같아요. 네. 그리고 4층에 가면 그 4층 집은 다 뭐 문에다가 뭐 붙여 그렇죠.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 가짜 나무 같은 거 집에 넣잖아요. 약간 그런 거 넣으면은 집에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아, 그래서 예, 장모님이 그런 거를 빼버리라고 다 진짜? 빼버렸어요. 저희가. 가짜 나무 같은 가짜 거 나무. 그런 의미 있어. 그런 거. 이런 나무 이런 나무. 오 진짜 그런 약간 무서운 얘기까지 들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할 거예요. 와이프 찾아야 돼요. 무서워요. 성금 뿌리게 성금. 다음에 다시 모여서 더 재밌는 얘기 합시다. 감사합니다.